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1814억,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9억, 1518억의 순매수로 3232.70포인트 전일 대비 0.35% 하락하면서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949억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2억, 876억 순매수로 전일 대비 0.59% 하락하며 1043.64포인트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의 주 원인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안전자산 선호 확대에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시장 전망치를 밑돈 미국 7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 수급 악화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19일 발표한 모멘텀 픽아웃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주식시장 민감도가 높다면 2분기 증시는 대폭등을 했어야 한다면서 기저효과에 의한 전년 대비 변화율 급등, 모멘텀 둔화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 모멘텀과 주식시장 간에는 플러스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례적인 모멘텀 강화, 이후 모멘텀 둔화에는 코로나발 기저효과라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2, 4분기 펀더멘탈 모멘텀이 큰 폭으로 레벨업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펀더멘탈 둔화에 대한 불안 심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펀더멘탈 동력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성장세의 유효성과 경기 확장 국면의 지속 여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기저효과에 의한 모멘텀 둔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전월 대비 개선 여부를 체크하며 대응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변화율은 둔화되었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은 개선세를 이어갔으며 아직 주식시장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줄 펀더멘탈 동력은 유효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지만 미국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3%를 하회했고요. 미국 실질 금리의 하락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들로부터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 소형주 주가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6월 말 고점 대비 7.3%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금리 하락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달러 강세의 지속 여부인데요. 지난 금요일 달러 인덱스는 92.69포인트를 기록해 연중 고점 수준에 가까워졌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 공급 속도의 둔화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달러 강세는 신흥국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은행주들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7월 20일 주가 상향 조정 종목은 다음과 같이 10종목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CJ 프레시웨이, 동원, 농심과 같은 식자재 종목과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와 같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자재 관련주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회복하지 못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 하향 조정 종목은 하이트 진로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의 경우 전년 동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식 수요 역기저와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3분기 실적 전망보다는 가격 인상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는 물론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나 내년 상반기에도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메모리에 대해 후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 주요 세트의 추락 회복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영국이 완전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여행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진성TE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진성TEC는 건설 중장비 부품업체로 시총 2,732억으로 코스닥 386위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과 같이 중장비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처로는 두산인프라코어, 캐터필러, 히타치, 스미토모 등이 있고 경쟁사는 유럽 및 일본의 하부 주행체 전문 제작사들이며 최근 중국 업체의 저가 수주 등을 통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여 대형 글로벌사의 OEM 공급 시장에서는 경쟁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는 대창 단조와 흥국 등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성TEC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살짝 주춤하였지만 올해 들어 인프라 구축 수혜로 인해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 예상치 1분기 대비 약 11% 상승한 1,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3월 29일 보고서라 현 시점에서 참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내가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종목의 주요 거래처의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거래처에 대한 전망이 좋다면 곧 납품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고객처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7월 14일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두산인프라코어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중공업을 빼고 봐도 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중공업을 빼고 본다고? 그렇다면 건설기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진성TEC로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없겠죠?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최근 인적 분할로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에 합병되고 사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에 인수 합병되므로 이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의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업 부문이 인수 합병되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 보고서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월 6일 대신증권에서 현대건설기계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5%, 영업이익 마이너스 6%를 전망하며 2분기는 다소 주춤하였지만 중국, 인도, 신흥시장에서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는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되고 신흥시장 급증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진성TEC의 경우 저는 다음과 같이 1월 14일과 1월 27일 두 번에 나누어 매수하여 3월 26일과 4월 12일에 두 번에 나누어 매도하여 전체 약 22%의 수익을 내고 익절하였는데요. 제가 오늘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여기 빨간 라인이 제가 이 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재진입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여 그어두었던 라인인데요. 오늘 보니 그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서 다시 재진입할지 검토할 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제가 지난 1월에 매수점으로 보았던 라인으로 11,800원 부근이고요. 그 아래 지지선으로는 1,400원, 그 아래로는 마지막 지지선 9,400원으로 보고 있으며 9,400원 아래로 떨어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적용해 보았을 때도 현재 이 부근에 매물대가 쌓여 있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 가장 하단인 9,4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실망 매도 물량으로 저 아래까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분할 매수 손절 라인을 잡아보았고요.
익절 라인은 반등 시에 어떠한 추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재검토되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14,000원, 16,000원, 17,0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입 타이밍은 현재 빨간선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어디서 바닥을 다질지 조금 더 움직임을 살펴보며 진입 타이밍을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난 4월 1일 공시정보에 의하면 3월 29일 진성TC 부사장인 김갑부님이 보유하고 있던 14,351주를 매도단가 15,254원에 전량 매도한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으로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현재 증시 이야기와 진성TC라는 종목을 다뤄보았는데요. 진성TC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추천이 아니니 혹시라도 제 영상을 참고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본인의 의사로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